예,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래 대선 얼마 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대선에서 이긴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죠. 그런데 이 국면을 깨겠다는 의지로 출마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 자신의 보궐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선거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직접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 출연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6월 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계양 상황하고 인천 상황, 전국 상황을 저는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역구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많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어제 밤에도 유튜브로 뭐 밥마실 라이브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새벽부터 밤 12시 되기는 넘게 이렇게 지역 상가 순회 또 방문들 하고 있고요. 반응은 아주 좋은데, 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또 선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근데 제가 지금 전국 선거까지 총괄을 하라고 해서 예, 예,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예. 제가 일단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1년 후에 치러졌던 저번 지방선거에는 네. 국민의힘이 세 곳 빼고는 전패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끝나고 20일 만에,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라서 네.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 네, 제가 전국을 또 다 다니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말씀들을 들으면 또 지역구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 말씀은 아직도 숨을 못 쉬겠다. PV를 못 켜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그리고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재명 후보 지지했다 했던 분들 만나면 이제 그런 말씀들 아무래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이 사실 대선에서 패배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 기울어진 운동장, 좀 아주 정말 악조건의 언론 환경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패배는 제 책임이 제일 크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죠. 죄송한데 다행스러운 점과 참 힘든 측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 힘든 거는 취임 20일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정말로 위기가 높은 선거다. 객관적으로 보면. 네. 두 번째 다행인 것은 네. 그래도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열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요. 그러세요. 예. 지금은 이제 절망, 그다음에 패배감, 거기다가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세훈 한명숙 총리 선거 때 지지율이 17% 차이 난다고 계속 보도됐는데 네. 투표를 포기했잖아요, 그때 상당수가. 어, 근데 최종 결론은 0.6% 정말 석패했죠. 그렇죠. 그 오세훈 정세균 후보의 종로 보궐도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10몇 퍼센트 앞섰지만 최종 개표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14% 이겼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선에서 희망을 꿈꿨던 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투표하고 단결해서 주변 사람 투표시키면 이길 수 있다. 결집시키는 게 제 역할인데 네. 지금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표의 결집, 대선 네. 때 지지하셨던 그분들 다 뭉쳐주십시오. 이제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네.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꼬리 질문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네. 왜 연고지인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을 택하셨습니까? 이 질문. 제가 국회의원 선거만 나갔으면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걸 고려했겠지요.
그런데 어허. 저는 지방선거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구 선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또 제가 직접 참전하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간접 지원만 하면 결집 강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결국은 제가 1인 3역을 해야 됩니다. 음흠. 총괄 전국 선거 지휘, 집행, 그다음에 기획도 해야 되고요. 또 지원 유세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 네. 또 해당 지역구에 직접 출전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1인 3역을 하다 보면 사실 인천 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어. 경기도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인천은 부족하고 결국 승부처는 인천이다. 아 경기가 아, 아니고 인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경기는 인천보다는 좀 상황이 낫죠. 음. 저희가 또 인근이기 때문에 어, 지원도 사실은 좀 용이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 상황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예. 단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좀 알 수 있습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5월 16일, 17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요.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성인 806명 대상으로 했더니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40.9%, 민주당 네. 이재명 후보가 50.8%, 9.9%포인트 차이. 근데 네. 지난 총선에서는 여기서 송영길 후보가 20% 차이로 압승했던 곳이어서 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가셨는데 9.9% 차이다? 이건 좀 의외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최종 득표는 좀 다르죠. 아. 최종 득표는 투표를 전원이 하는 게 아닙니까? 아, 저분들이 다 나가셔서 하는 게 네,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결국은 언제나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은 격차가 나는데 자꾸 그런 걸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분도 그러면 오류를 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네. 대표는 어제 저 조사를 보고서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 같다. 지역 일꾼인 윤영선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억지 소리 할 만하죠. 국민의힘은 원래 억지 소리 전문당 아닙니까? 아, 억지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어, 본인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어.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야, 예. 아우, 지금 두 선거를 이끌고 있는 두 수장들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을 제가 뭐 지금 불꽃튀겠어요. 생생하게 정말로 보고 말 같지 있는데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남의 당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어허. 성상납 의혹 음. 민주당이 그런 거 있었으면요 당 해체됐을 겁니다. 어. 아니 근데 그 성상납 뭐 성비위 이 얘기하시니까 잠깐 떠오르는데 민주당도 지금 네, 성비위 논란으로 떠들썩하고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도 영향받는다. 지방선거 전체도 네. 영향 준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뭐 잘못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고 또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동일한 잣대로 하면 국민의힘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문제들 지적하고 또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니죠. 어.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돌아봐야 된다. 지금 정말 국민의힘에 저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서 조사 중이다 이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음. 강도에 관한 문제인데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그리고 성상납 음. 이런 걸로 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다. 근데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 또 저런 얘기도 있던데 예. 자꾸 뭐 대장동 운운하던데 아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은 공범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어허. 민간업자들 공공개발 못하게 막고 민간업자 도와주고 뇌물 받고 다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도둑의 공범들이 도둑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음. 모함을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예. 정말로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공인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정말 상실된 그런 행태들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적반하장 후한무치하다. 어허.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예를 들면 예. 저희 사무실 앞에 무슨 가로수를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네, 네. 잘랐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 얘기 있었어요. 예. 그거 2월 달에 자른 겁니다. 저는 음. 2월 달에 출마하는커녕 대선하고 있을 때예요. 예. 제가 2월 달에 그 사무실 얻으려고 가로수 잘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도 그 분명히 뻔한 SNS에 얘기를 쓰셨어요. 온 당 대표까지 나서서 거짓말하고, 어. 이거 정말 상습적인 거짓말 당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위원장님, 지금 뭐 네네. 시간은 짧은데 질문거리가 워낙 많아서 네네. 중요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투표하면 지방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말씀하시죠. 네. 지지자들께 다시 한번 호소. 지금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 정부의 인사 문제입니다. 우선 네.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경쟁을 했던 상대 입장에서 예. 상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또 첫 출발하는 상황인데, 음. 제가 아직 뭐라고 직접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잘하기를 기대하고 또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어. 말씀드리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 공화국 만들려는 거냐, 이거는 의회주의에 대한 뭐 배신이다, 이 협치 포기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평가 안 하세요? 저는 뭐 검찰이 하던 그 정치 개입, 이걸 지금 어차피 경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하죠. 어. 지금 경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고발하면 그거 유출해가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남 FC가 후원을 받았다. 성남 FC는 성남시가 예산 지원하는 산하 기관이에요. 예. 거기서 광고 수주한 거를 범죄다. 예. 마치 이재명이 후원받은 것처럼 음.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경찰이 3년 7개월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무혐의 됐는데 또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를 하고 두 있다. 번째나. 아니 전에 자료 협조 다 했다고 해요. 예. 자료 다 입수도 안 하고 수사 결론을 냈을 리가 없는데 음. 무슨 갑자기 압수수색입니까? 공공기관이 다 자료 협조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훈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후보가 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법인카드는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 그리고 내가 경기지사가 되면 백현동 의혹이든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지요.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그 부분은 명확히 문제가 있다는 데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 불찰이라고 전에 사과도 드렸지만 예. 어쨌든 의전 담당은 지사 의전을 담당하고 예. 배우자는 공식 행사에서 의전만 해야 되는데 사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몇 차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나 다른 현안들은 FC도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수사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받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또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그 의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지사 때 있던 빈자리 공석에 공개 경쟁 채용된 사람입니다. 자기 업무를 하고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장에 써놓은 얘기를 그대로 지금 베껴가지고
어.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임명이 된 후에 바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재명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인사야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데 뭐 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존중하고 잘하게 경쟁을 해야지 음. 상대방 죽이려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들 행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이 경찰 검찰처럼 수사 기소권 남용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브라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됐죠. 어.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어허. 선진국치고 경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이 인사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보복 수사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검찰 인사라고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 네, 지금 증권범죄 합수단을 되살렸는데 거기에 1호 네. 수사가 뭐 루나 사태가 될 것 같고 또 신라젠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재수사 들어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에도 정권범죄 합수단을 그때 폐지하든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도 그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어. 정권범죄나 이런 막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집단 범죄 이런 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음. 저는 정권범죄 합수단 부활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잘했다고 네, 또 생각하세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신라젠 수사 다시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예. 그러나 상식과 법에 따라서 증권범죄 정말 다중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예. 뭐 주가 조작, 펀드 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에 관해서 민주당이 줄 수 있는 카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일 될 텐데요. 네.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한덕수 인준 표결 당내 의견은 부정적 기류더라고요. 부결 쪽으로 뭐 네. 가닥이 좀 잡힌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인사청문 결과, 총리의 인사청문 결과는 원내 권한사항이어서 원내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지요. 아.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여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예.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아.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죠. 아, 오히려 부결시켜라 좀 버리는 카드처럼 일부러 좀 도발한 거라는 생각도 드신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 지방선거에서 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오히려 가져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얘기 하시던데 비슷한 취지로 뭐 그런 것도 좀 의심을 하시는 모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에 총리는 좀 인준해주는 편이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건 또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대선에서 몇 달 동안 경쟁했던 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열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 중에 열흘은 너무 짧죠. 음. 더군다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가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거는 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당과 협치하시고 또 통합의 정신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잘 되고 안보나 또 이런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민생을 개선할 것이 이제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네.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선거운동 잘하시고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